남지. 아니 이런 조건 얘기했으면 애초에 안 나왔지. 네가 이런 조건을 달겠다고 임차인이 얘기했으면 내가 가계약금 받지도 않았지. 그렇지.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출이 지금 규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도 대출 규제에 의해 지금 잔금 사고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특약 넣어달라라는 요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대출 관련 특약 조항과 관련한 부동산 계약 현장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나 전세 계약 시에 작성하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은행 대출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은 모두 반환한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이 실행이 안 될 경우 임대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한다는 식의 특약을 적어달라라는 내용이 지금 계속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도 주택임대차 상담 사례집을 통해서 해당 특약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특약이 기재가 되면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대출 불승인으로 계약금 배액 배상해야 하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하지만 관련 내용을 임대인에게 알리면 단박에 거절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출이 원활하던 시기에는 해당 특약이 반영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출 불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사정으로 대출이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를 내가 왜 져야 되냐라고 하고 있고요. 또 특약을 넣을 바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말겠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 불승인과 관련된 특약사항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인이 애도인이 해당 조항을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고요.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지 여부는 온전히 계약 쌍방 간의 합의하에 달려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잔금 대출 사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대인은 대출이 안 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니까 책임 못 지겠다. 임차인은 잔금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무효로 해달라라는 지금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게,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잠그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대출 관련된 게시글들이 부쩍 좀 늘어난 느낌이에요. 커뮤니티에서도.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이 내 생각처럼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받는다거나 이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거고, 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페널티 부분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사안인데, 이게 정책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부분을 잡겠다고 기재부에서 자기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니까 은행들은 기재부 말을 안 들을 수 없고, 그렇죠. 그럼 은행들이 가니까 당장 이제 이 일선 현장 제일 끝에 있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해관계인들이, 그러니까 임차인들이나 아니면 매수인들이 만약에 대출 안 나오면 내 손해가 없이 임대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렇죠. 또는 내 손해가 없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권을 계약서 안에 심고 싶어 하는 건데, 어느 미친 매도인 임대인들이 이걸 들어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고 막 전문가들이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매도인 임대인들은, 야, 너한테 계약할 때 그거 해주고 했는데 네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대출이 안 나오면 내가 그냥 아무 페널티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그럼 알아서 해지해주고 나면 다시 임대인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 매수인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기다린 기간 동안에 손해배상, 그렇죠. 손해 발생한 손해 부분이라든가, 왜냐하면 기존의 임차인을 내보내야 될 경우에 이 살고 있던 세입자와의 관계가 또 임대인 엉키는 부분이 있고, 매도인 입장에서도 매수인 네가 산다고 해서 계약금 받고 했는데 만약에 가격이 그 이후에 빠진다거나,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 발생한 손해를 내가
짊어지긴 싫으니까 애초에 그런 특약을 요구하면 아이고 임차인 많아요. 그렇지. 가세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집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한 14년 정도 살아서 네. 집이 너무 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계속 인테리어를 하자고 쫄라. 사실 올해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삿짐 빼고 인테리어하고 다시 들어가니까 너무 싫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동네에 다른 아파트로 내가 월세로 이사를 가고 네. 우리 집을 간단히 수리를 하고 월세를 넣고 네. 뭐 이제 이럴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복잡해.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기가 그거 왔다 갔다 너무 정신없고 복잡하고 나는 그 인테리어 자체를 보는 것도 피곤해. 뭐 어떻게 꾸며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인테리어를 하지 말고 우리 계속 살자를 계속 주장하다가 네.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제 안 먹힐 것 같아서 최근에 그래서 안 먹혀? 안 먹힐 것 같아서 너무 월세를 어디야 전세는 비싸니까 네네. 월세를 어디를 가야지 싶어서 봤는데 월세가 아예 없다. 그래요? 매물이 없어. 월세도? 매물이 없어. 그래서 임대 매물이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뭐 먹고 살려고 했더니 그러게요. 다들 그 정도로 매물이 없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렇게 매물 없는 상황에 내가 가서 대출 안 나오면 그냥 저 페널티 없이 해약하는 걸로 그 조건 써주셔야 제가 계약할게요라고 하면 아마 임대인 부동산 야이씨 왜 오라 그랬어? 부동산한테 졸라 화낼걸? 그렇지 않? 그렇지. 그리고도 남지. 아니 이런 조건 얘기했으면 미리 네가 이런 조건을 달겠다고 임차인이 얘기했으면 내가 가계약금 받지도 않았지. 그렇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계약서 때 와서 얘기하냐고 화내고 아마 갈 거예요. 시간 낭비하겠다. 맞아. 거의 그런 분위기일 그게 거예요. 현실이지. 지금 뭐 사고 때문에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대출이 안 나오면 이렇게 위약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약금을 안 내도 되는 자기 방어 조항을 특이하게 넣고 싶어 하더라도 받아주는 매도인 임대인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물이 이렇게 귀하고 누가 우위냐. 지금 임대인과 매도인이 갑인 시기잖아요. 그렇죠. 물건이 많은 시기에는 임차인 매수인이 갑인 시기가 있어요. 그런 때에는 요구해도 받아줘.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성 별로 없는 얘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불안하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 못 치면 어떡하지? 열심히 알아보니까 이런 식의 특약을 넣으면 괜찮다라고 해서 특약을 넣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부동산이 그런 얘기 해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임대인이면 해주시겠어요? 이게 그러면 또 이 고지식한 또는 이제 이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도 한번 말씀은 건네봐 주세요. 이렇게 그럼 또 이게 얘기는 해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는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얘기해봤는데 그러면 기분 나빠서 부동산 끊어. 너랑은 계약 안 해 이래버리면 더 곤란한 상황도 생겨. 맞아. 솔직히 말해서 말 안 하는 게 나아 이거는. 맞아. 현실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얘기는 해봐줄 수 있는데 임대인 기분 나빠서 도망가면 나만 손해. 네. 사실 이 대출 관련된 부분도 이제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된 거잖아요. 굉장히 아쉬운 게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지금 잔금 배출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뻥뻥거린다는 얘기가 지금 저한테 계속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대출이라는 것은 승인이라는 걸 먼저 받아놓으면 되거든요. 즉 잔금 때 가서 승인 받는 게 아니라 미리 승인을 받아놓으면 그때 실행만 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대출 승인이 계약 전에는 안 된다는 거. 계약 전에 대출을 받아야 잔금을 칠 수 있으니까 계약 전에 승인을 받아놓고 그 승인에 따라서 승인 신청된 조건으로 계약만 이루어지면 유효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참 안정적일 텐데 현실적으로 이것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계약금 한 1,000만 원에 그리고 중도금을 빠르게 계약금의 나머지 10%를 맞추고 네. 특약을 이렇게 쓰는 거지. 계약금은 1,000만 원이야. 근데 그것도 좀 그런가? 계약금 1,000만 원인데 중도금 시 확인하고 만약에 대출이 안 나올 경우에는 위약을 하는데 그때 위약금은 계약금 1,000만 원이었잖아. 1,000만 원만 한다. 그럼 세입자는 1,000만 원만 떼면 되잖아. 또는 500만 원. 그것도 떼잖아. 그치, 어쩔 수 없지, 그거는. 그게 대출이 안 나오는 거는 본인 사정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제는 뭐냐면,
그 금액을 계약금 10%로 10%다 떼이는 것보단 낫지. 그거는 지금 그런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최소화해서 걸고 임차인 입장에서 그 정도는 임대인도 나도 야 4천만 원, 5천만 원 다 떼는 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얼마 이내에 알아봐라. 계약 이후에 그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계약만 하고 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먼저 받아놓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계약금을 최소한으로 하고, 네, 그리고 대출 신청을 먼저 넣어서 승인 먼저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과연 그 계약금 10% 범위 내에서 받아줄지, 네, 이것도 또, 네,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사실 세를 놓는 게 중요하지 위약금 받아먹는 게 목적은 아닌 거잖아. 근데 요새 세상이 각박해져가지고, 에이, 사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이 각박해져갖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아이,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하고, 돌려주고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중개할 때만 해도. 요새는 뭐 아주 그냥 다들 아주 그냥 칼 같아. 전문가라서 아주 그냥, 날선 칼도 이런 칼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융통성이나 유두리,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잘 안 통하는 사회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각박해져 가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지켜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뭐죠? 입주하는 아파트 잔금 대출 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계속 이슈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아주 P2P 업체들이, 네, 사금융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짝반짝. 그냥 관치금융의 나라야. 관치금융이야, 관치금융. 가계부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관에서 딱 하면 은행들이 알아서 겨야 되는. 그러니까. 관이 민간을 뭐 그것만 그래? 다 그렇지. 그러니까 관의 목소리가 너무 센 나라인 것 같아. 자, 대출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